제5부 오부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부인은 그 유비가 죽은 후에 이제 황후가 되었죠. 그 아들 덕에 이제 황후가 되었지만은, 오부인은 유비 생전에 이제 그 황후의 자리에 오른 그런 인물입니다. 이 오씨는, 이 오부인은 오이의 여동생이라고 해요. 오이는 이자는 아름다울 의자입니다. 아름다울 의자인데, 이 오이라는 사람의 본명은 오일입니다. 오일. 한일자에 뭡니까? 좀 정자라 할까요? 사자 밑에 이렇게 해서 공두자가 있는 이제 한일자인데, 역시 한일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한일자, 중국에서는 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한보신창이라는 그 기록의 자료에 보면은, 본래 이제 오일이 본명인데 삼국지 소설 삼국지에서 오이라고 잘못 적었다고,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오일이라고 여기서는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 오일의 고향은 연주 진류군입니다. 연주 진류군인데 사천으로 들어와 살았습니다. 사천으로 들어와 살았는데, 성도로 들어와 살았는데, 연주 진류라 그러면 하남성 개봉 낙양하고 그리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는데 완전히 중원 지역이죠. 중원 지역인데, 머남은 중원에서 머남은 사천 성도까지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는 이제 본래 오일이라는 사람의 부친이 이제 유은, 그러니까 익주목이죠. 유은과 아주 친한 사이였다 그럽니다. 친한 사이였는데, 그럼 유은은 누구냐 하면, 이 익주목이 된 유은은 동안 황칠의 이제 황족이죠. 황족인데, 일찍이 이제 중앙에서 임금 밑에서 황제 밑에서 종정 태상 같은 아주 높은 관직이죠. 종정 태상 같은 아주 높은 관직인데, 높은 관직을 하다가 익주목이 되어서 이제 촉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 중원에는 연속 난리가 나죠. 자고 나면 전쟁 나고, 자고 나면 전쟁 나고, 이렇게 난리가 그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줄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좀 안정된 지역으로 피난을 갔죠. 형주로 가거나 사천으로 가거나 이렇게 피난을 갔습니다. 일반, 아무 돈 없고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일반 서민들, 이 사람들만 꼼짝없이 남아가지고 그 난리를 다 자기 몸으로 다 겪고, 굶어 죽고 밟혀 죽고 맞아 죽고 그렇게 한 거죠. 참 민중들의 삶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뭔가 이 권력이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뭔가 엉뚱한 짓을 해서 다 빠져나가죠. 뭔가 구멍을 찾아서 다 빠져나가고, 다 뭡니까? 불법을 저질러서 돈도 빼먹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할 때 이제 오일의 가족들은 이제 유언을 따라서 이제 사천 성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오일의 여동생이, 그러니까 이 사람 나중에 이제 유비의 부인이 된 이 여동생은 대단한 미인이었다 그래요. 대단한 미인이었다 그럽니다. 막 그냥 예뻤던 게 아니라 어딘가 아주 기품이 서려 있는 특별한 미인이었던가 봐요. 그리고 관상가가 보고 아주 정말 복상이다, 대단한 복상이다, 장래에 언젠가는 황후가 될 상이다, 그랬다 그래요. 아마 이 때문에 유언이 이 가족들을 특별히 챙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머나먼 중원에서 사천까지 들어가려면은 어떻습니까? 비용만 해도 엄청나죠. 요즘 또 교통비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추정을 하는가 하면은,
이 유언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될 야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성도에 있으면서 그 천자가 사용하는 뭡니까?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천자만 타는 수레도 만들고, 천자만 가지는 도구들 이런 것들을 쫙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뭔가 야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맏아들 유범과 둘째 아들 유탄 이런 사람들이 그 모반에도 가담했어요. 마등의 서량 마등이 모반할 때 거기에 또 가담을 했습니다. 가담을 하고 이래서 거기 그러다가 이제 그 피살당하고 죽었단 말이죠. 그게 어쨌든 유언은 이제 이 아가씨를 자기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며느리를 삼고 싶어 했는데, 아들이 4명이 있었지만은, 첫째, 둘째, 넷째, 이 세 아들이 다, 황제 밑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실 이거, 황제 밑에서 말이 좋아 벼슬을 한다는 것 뿐이지, 이제, 아비를 유주목으로 지방장관으로 내보냈으니까 황제가 그 자식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겁니다. 인질로 잡고 있는 거죠. 벼슬을 하기는, 높은 벼슬을 하기는 했지만, 잡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밖에 나간 자기 아버지가 엉뚱한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지책이었죠. 그래, 이 때문에 이제 유언의 곁에는 이제 병든 아들 하나만 있었습니다. 병든 아들이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인데, 넷째 아들로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셋째 아들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익주의 유장이 이제 유언이 죽고 유장이 이제 익주목이 되잖아요. 되는데, 유장의 형이 유모라 그랬으니까. 셋째 아들인 셈이죠. 셋째 아들 유모가 이제 유모로만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모라는 사람은 몸이 안 좋았던가 봐요. 그런데 이 유언은 가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아가씨를 자기 며느리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럼 아마 많이 거슬렸겠죠. 누가 그 병태가 줄줄 흐르는 남자한테 시집 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옛날이라도. 그런데 이제 결국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셋째 아들 유모라는 청년은 아마 정신병이 있었던가 봐요. 정신병으로 나중에 실성해서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유모는 결국 이제 결혼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죽습니다. 세상을 떱니다. 그냥 오히려 여동생은 과부가 되는 거죠. 젊은 과부가 됩니다. 근데 이제 훗날 유비가 성도를 점령하죠. 청도를 점령하고, 이제 육주목이던 유장은 공안으로 보내버립니다. 자기가 있던 강릉 옆에 공안으로, 형주 강릉으로 공랑으로 보내버리죠. 근데 이때 오히려 여동생은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일찌감치 이제 자기 오빠 집에, 오일 집에 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일은 그때 이제 중랑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죠. 중랑장이 상당히 높죠, 군에서. 유비가 이제 그 뒤에 서기 한 214년에 이제 성도의 주인이 되죠. 완전히 익주를 다 빼앗아 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 지방에 이제 군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손부인이 손건의 여동생이 또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인 자리가 또 빈 겁니다. 또 비었으니까, 가만히 놔두질 않죠. 유비가 하기 싫어도 자기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 사람이 이제 그걸 옆 신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군주에게 부인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한 나라를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에게 정부인이 없어서 어찌 될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 당시에도 비첩들은 있었어요. 비첩이 있었지만, 이 신분이 낮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정부인으로 아무리 무슨 문제가 해도 정부인으로 성찰을 할 수 없습니다.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정부인을 따로 찾아야 되죠. 근데 이제 아무리 사방을 찾아봐도 적당한 이제 신부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유비의 나이는 이미 55나 됐거든요. 55나 됐고,
나이 차이도 적당하면서 또 현모양처가 될 만한 이런 또 명문가, 이런 교수라야 되죠. 이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천된 인물이 오히려 여동생이죠. 여동생인데, 이때 오히려 여동생 오부인은 이미 과부가 된 지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여 년이 흐른 시기였죠. 이 관상가의 말대로라면은, 이제 황제가 될 유비를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 되는 거죠. 어쨌든 믿든지 말든지. 그렇지만 유비는 이제 그 마음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상 결혼을 하려니까 문제가 있었죠.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그 유장의 그 이제 형인 유모의 처라 말입니다. 미망인, 뭡니까? 요즘 미망인이란 말 안 쓴다 그럽니다만, 그 당시에는 미망인이었죠. 유비와 치면은 제수씨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황족의 황족 집안의 이제 동생뻘 되는 사람의 부인이었으니까. 유비와 유장도 뭐 형님 동생 이렇게 했잖아요, 처음에. 나중에 결국은 그 나라까지 빼앗았지만은 이제 같은 황실 집안입니다. 동종아우죠. 동종아우인 유장을 몰아내고 나라까지 빼앗아 놔놓고 익주 땅을 빼앗아 놔놓고 거기에다가 그 유장의 형인 유모가 남긴 과부까지 차지한다. 이게 이제 유비로서는 아무리 이제 얼굴 두껍고 속 검은 이제 영웅이라 하지만은 좀 걸렸던 거죠. 마음이 양심에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때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누구냐 하면 익주를 차지하는데 최고의 이제 도움을 준, 도움 역할을 한 사람 누굽니까? 법정이죠. 법정. 오히려 이제 그 제갈량보다도 더 이제 한 수 뭐 높은 재주를 가졌다 할 정도로 이제 아주 이 사람이 꾀가 많고 이제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이 브레인이죠. 말하자면 제갈량이 참 유비에게 참 제갈량 못지않은 이제 두뇌였습니다. 유비의 두뇌였죠. 이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은 옛날 전적을 뒤져서 그걸 찾아냈어요.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 때 진문공 중이가 진목공의 딸 회영을 아내로 맞이하는 고사. 이거 유명한 고사죠. 유명한 고사입니다. 이 회영이라는 여인은 진문공 중이의 조카 며느리였습니다. 조카 며느리였는데 진문공이 이제 환갑을 넘긴 나이에 이 사람하고 이제 서로 이제 이 여인이 이 진문공에게 환갑을 넘긴 진문공에게 계가한 거죠. 그 역사적 이제 전례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전례가 있으니까 뭡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조카 며느리도 군주는 옛날 군주는 조카 며느리도 진문공은 조카 며느리도 아내로 맞이했는데 왜 못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촌수가 뭐 아무리 황실 동종이라 하지만 촌수를 치면은 엄청나게 먼데 촌수도 뭐 칠 수도 없을 정도로 먼데 조카 며느리는 바로 삼촌 아닙니까? 백부였거든. 백부. 그 이제 진문공이 큰아버지였는데 자기 조카 며느리를 부인으로 맞이했다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비가 이제 그 여인을 이제 오부인을 이제 정부인으로 맞아들이죠. 그래서 그 뒤에 근한 14년, 그 서기 220년 유비가 한중을 점령합니다. 한중을 조조를 쫓아내고 한중을 점령하고 한중왕이 되죠. 처음에 황제가 되기 전에 한중왕이 되고 오부인은 이제 왕후가 되죠. 이제 왕후가 되죠. 한중왕후가 됩니다.
그러고도 그 다음에 한 해 더 있다가는 유비가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오르죠. 그러면 이또 오황후가 되죠. 근데 그야말로 촉한의 국무가 되는 겁니다. 이 오일이라는 사람은 국구가 됩니다. 국구, 인력 국구가 됩니다. 여동생 덕분에 국구가 됩니다. 근데 이 오일은 승승장구합니다. 제갈량이 죽고 난 뒤에는 거기 장군이 돼가지고, 거기 장군이면 그 대장군 바로 밑이죠. 그 이제 한중 군구를 완전히 통치하는 거기 장군이 됩니다. 근데 이 오황후는 유비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유선이 즉위하고 난 뒤에는 황태후가 되죠. 황태후. 장락궁 황태후라 그랬습니다. 장락궁 황태후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서기 245년 연희 8년입니다. 촉한 연희 8년에 병으로 세상을 떱니다. 이 대충 쳐봐도 한 70세는 넘긴 것 같아요. 70세는 넘겼는데, 그리고 죽어서는 이제 목황후라는 이제 시호를 받습니다. 받고 유비와 함께 이제 역시 해릉에 합장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 무사에 가면 해릉이 있는데, 해릉에는 그러니까 특이한 게 유비와 감황후와 오황후 이 세 명이 합장되어 있습니다. 세 명이. 뭐 이 무덤도 이 능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큰데 거기 세 명이 합장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오황후에게도 아들은 없었습니다. 유비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죠. 아들 딱 3명이 있었는데, 그 한 3명 다, 이제, 생모가 다릅니다. 생모가 다른데, 다 이 첩들에게 났습니다. 비빈들에게 났어요. 그러니까, 본부인에게는 난 이제 자식이 없습니다. 뭐, 딸들은 있는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딸들은 기록이 이제 남아있지를 않으니까요. 마지 유선 간부인에 나왔죠. 그 다음에 뭐 둘째 유영은 또 다른 어떤 비빈, 셋째 유리라고 있죠. 유리가 이제 또 각각 그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토록 이제 여인이 많았는데, 그토록 여인을 많이 거느렸던 유비도 이제 욕심대로 이제 할 수 없었던 게 있죠. 뭐 옛날 사람들은 그래, 본부인에게서 이제 정식 아들, 적자를 놓는 걸 그렇게 원했죠. 근데 그걸 못한 겁니다. 결국 이제 유선도 서출이죠. 서출에서 이제 황제가 된 거죠. 예, 오부인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